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나와 있습니다. 그 앞선 보도 보셨습니다만 이 정도면 최악은 피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그 해커가 지금 이 습득한 정보가 유심 정보고요. 4가지 정보입니다. 일단은 그걸 이용하면 유심 복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진짜 해커가 그걸 성공하기 위해서는 복제폰에 그 공기계에다가 복제된 유심을 넣고 통신망에 접속을 접속해야 됩니다. 네. 그게 이제 관건인데 지금 오늘 조사단의 발표에 하면은 IMEI라 그래서 이 단말기 정보 있잖아요. 이게 안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이 통신망에 접속을 할 때는 IMSI 정보하고 IMEI 정보, 그러니까 고객 이 식별 정보하고 그다음에 단말기 식별 정보 이 2가지를 해커가 다 이렇게 제공을 해야 되는데 네. IMEI 정보가 안 나갔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해커가 그걸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신망에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일단은 큰 고비는 넘겼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여전히 남은 우려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유심 정보가 나갔기 때문에 해커가 혹시 다른 공격을 해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공격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있지만 이번 유심 정보를 유출을 악용해서 스매싱 공격을 이렇게 공격을 해서 악성 앱을 고객의 이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그다음에 그걸 스마트폰을 장악하고 그다음에 관련되는 금융 정보를 이렇게 해킹하는 그런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SK텔레콤 쓰시는 분들은 유심은 바꾸는 게 맞는 걸까요? 장기적으로는 바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유심 정보가 나갔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일단은 물량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유심 보호 서비스를 네. 가입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2가지 유심 복제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통신망에 붙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네. 일단은 막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심을 바꾸는 것과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는 게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건가요? 예, 현재 그 기술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근본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네. 원인을 제거하는 것은 네. 교체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유심을 바꿀 때 좀 주의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유심 안에 예를 들어서 교통카드 정보랄지 이런 정보가 들어가 있으면 있잖아요. 네. 그 교체할 때 삭제가 돼 버리거든요. 초기화가 되니까 예. 그런 것들은 미리 백업을 받아놓고 연락처 같은 것들을 유심 안에 이렇게 보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연락처도 메모리 그러니까 단말기의 메모리 안에다가 이렇게 옮겨놓고 그다음에 또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백업 받아놓는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그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복제 유심이 활성화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아까는 만약에 있잖아요. 만약에 해커가 IMEI라는 정보를 이렇게 습득한다고 전제한다면은요. 네. 그러면 이제 아까 2가지 것들이 가능한 거죠. 하나는 유심 복제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다른 단말기를 이용해서 붙었을 때는 있잖아요. 우리가 유심 정보를 가지고 자기가 있는 유심 정보를 가지고 다른 단말기를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와 같은 똑같은 상황이 돼서 이 통신의 권한이 이 해커에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2차 인증도 될 수 있고 문자 같은 것들도 그대로 해커의 손에 넘어갈 수 있는 가로챌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유심 보호 서비스 여기에 가입하면 이 해외 로밍은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동시에는 할 수 없습니다. 로밍 서비스를 하면서 유심 보호 서비스를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SKT가 이제 그거를 업그레이드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5월 중순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업그레이드 하기 전까지는 이 해외에 나가는 사람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장 해외여행 나가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천공항에 유심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심을 교체해야. 인천공항에서요? 예. 그래서 이 과기부가 이제 현재 인천공항에
이 해외에 나간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심을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그 물량은 충분히 확보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가는 사람들은 다른 보호 수단이 없으니까 특히 만약에 그 아까 그 저 유심 복제를 통해서 그 통신망에 이 복제폰이 붙을 가능성이 있을 때는 언제 가능하냐면 그 본래 가입자의 전화기가 꺼져 있을 때나 아니면 비행기 모드로 있을 때 네. 그 성공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반드시 교체해서 나가야 됩니다. 유심을 교체해서 나가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럼 다시 들어올 때는요? 다시 한번 교체하면 이제 그대로 그 정보 계속 이용하면 되니까. 그런가요? 예, 뭐 이렇게. 그런데 인천공항에 그 유심이 또 충분히 있을까요? 그런 문제도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그 SKT가 나 이렇게 정부가 충분히 그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 SK텔레콤이 유심을 바꾸는 게 아닌 이른바 뭐 유심 포맷 방식 이런 걸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어떤 건가요? 예, 그거는 지금 현재 물량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유심을 활용하겠다. 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유심을 초기화시키면은 그 정보가 다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새로운 정보를 거기다 넣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 현재 이 SKT의 개발팀에서 개발해서 5월 달 중에 이 서비스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 추후에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런 대형 통신사 유심이 이렇게 해킹에 뚫릴 수 있나 하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그거는 저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이 SKT는 국가 기관 통신 사업자고 통신망 사업자고 그다음에 국가의 중요 기반 시설을 운영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현재 SKT의 기술적, 관리적, 조직적 보호 능력이 대응 능력이 해커의 공격에 의해서 뚫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네. SKT가 여러 가지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기술 대응 능력을 고도화시켜서 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 공격을 예방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SK텔레콤 이용자분들, 특히 고령자분들, 그 휴대전화에서 어떤 상황이 나오면 피해로 의심하고 신고해야 할까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복제폰이 있잖아요. 통신망에 접속을 하려 그러면 네. 기존에 있는 연결되어 있는 이미 연결되어 있는 단말기하고 서로 이렇게 경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이 먹통이 최악의 경우는 원래 먹통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완전히 복제폰이 이렇게 이 통신망에 접속하게 되는 거고요. 그 과정에 이렇게 이 불안한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는 이 사용자가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해외에 노밍을 할 때 비행기 모드에 있을 때는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뭐 문자를 통해서 현재 있는 단말기를 꺼라라고 이렇게 누군가가 유도를 했을 때 그 부분은 주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대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응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염웅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